28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사 보시죠. 깜짝 발탁 28일 만에 이해운 지명 철회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열긴 열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틀 만에 낙마했다라는 거죠. 대체 왜 낙마했느냐. 홍익표 수석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요지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청문회에서 다 소명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체 그럼 뭐가 안 맞았다는 건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입만 열만 거짓말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장남은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습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훈장을 받 17년지를 잘 기억을 못했고 장남과 차남을 헷갈린 것은 저희들이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네. 예? 네. 대답을 하세요. 고개 네. 끄덕끄덕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내가 뭐예요? 계속 있다고요. 후보자님,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고 제 사과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옛날 제 전직 보좌진들에게 뭘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죠. 이거 좀 볼까요? 그동안 받았던 이 의혹과 해명입니다. 장남의 위장 미혼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자칫 혼례가 유지되기 어렵다고도 생각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청약 당첨 이전에 장남의 서울 거주에 대해선 혼자 빨래 이런 걸 하기 힘들어해서 서울 본가에 좀 머물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남의 이 입학 관련해서는 처음에 다자녀 전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자녀 전형이 없었는데요 하니까 알고 보니 사회기여자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조부가 이 훈장을 받아서 그 자격 요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그 전에 가장 처음 나왔었던 건 사실 깜짝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 옹호 발언 관련해서 이거는 집회에서만 했지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본인 직접 해명하는 것도 들으셨죠. 폭언, 갑질 의혹에 대해선 나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됐나 보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과했다라고 얘기했고 이 정책적으로 확장 재정으로 급선회한 것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3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규영 대변인님. 일단 후보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에서 본인 생각을 다 소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소명은 했는데 해소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혹 때려다 혹 더 붙인 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해운 지명자 관련해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 후회하게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집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다가 나 지금 후회한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회심에 그쪽에서 볼 때는 이제 통합 카드라고 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카드다. 그런 카드인데 이용만 당한 티슈처럼 뽑아 쓰다가 쓰레기통에 어떻게 보면 버려질 거다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형식도 보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잖아요. 네. 당사자가 뭔가 본인 느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악재이기 때문에 빨리 그냥 소위 말해서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통합 인사라고 한다면 이해운 지명자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포퓰리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그런 의견을 가져가서 이른바 플랜 B나 레드 팀으로서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건전 재정 관련해서 그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격.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충실한 기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건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보수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뭔가 자극적인 공격했던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거는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처음부터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뭐 정말 이게 쓰임이 중용이 될 것이냐. 그 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먼저 나왔죠. 요거부터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에서 의견이 오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결정했다라는 그 워딩이 있었죠. 같이 볼까요? 당의 입장이 오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결심을 했다. 지명 철회의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보통 자진 사퇴 형식을 많이 띠죠. 그런데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했다라는 건 이해운 후보자가 사퇴할 여지를 줬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거냐 아니면 그런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대통령 선에서 지명 철회로 간 거냐라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대통령께서 그 지난 한 3주 정도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면서 네. 지켜보셨을 것이고요.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들께 어떤 해명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충분하게 그 자리에서 해명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보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의 통합 명분, 통합 취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제대로 빛을 보지는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랬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결단하시는 것이 네.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앞서서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자는 취지의 기회를 주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고 그러면 논란이 커졌고 커진 논란을 빨리 수습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거둬들이는 지명 철회를 하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 생각을 하면 사실 의혹이 뭐 청문회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나왔던 의혹이 그대로 청문회에 이 도마에 올랐었던 건데 근데 새삼 지명 철회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청와대에선 이걸 결정타로 본 것 같다라고 한국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같이 보죠. 부동산 입시 의혹으로 부담 가중, 부정 청약이 낙마의 결정타였다라는 얘기예요. 왜 많은 것들 중에 저희 많이 봤죠. 뭐 입시 의혹도 있고 뭐 청약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 딱 이게 결정타였다. 왜? 이걸 좀 보겠습니다. 특히 해당 의혹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란 점에서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적 문제가 걸려 있으면 장관이 되고 나서도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서 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해명이 안 되더라. 수사받을 상황까지 청와대도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이제 부정 청약과 관련된 부분은 네. 사실 이건 이해운 후보자가 변명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자신의 말대로 그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다가 네. 안 하니까 부양 가족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설사 결혼식 했고 혼인 신고 않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그건 부양 가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은 뭐 부부관계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근데 전셋집 얻어주고 또 거기에 돈까지 대준 거예요. 아니 이혼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자충수를 뒀고 저걸 굉장히 피해 가려고 하다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거든요. 부동산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어떤 괴리랄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입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입시도 사실은 어떤 정의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정서적 입장에 진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아까 지명 철회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를 권유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는 본인에게 미치는 충격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진 철회 안 하면 지명 철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진 사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누구든지. 뻔히 자기는 기획수처 장관이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민주당에서 의견을 받아볼 필요도 없다 이 정도면. 그래서 지명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이혜훈 후보자에게는 이제 후보자도 아니죠. 엄청나게 데미지가 많이 입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자진 사퇴할 기회도 안 주고 이제 지명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 자체는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수사도 좀 받아야 하고 특히 네. 입시와 부동산 부분은 수사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많이 놀라야 되는 그런 원펜타스 이것도 이제 취소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하는데 아하. 이제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증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알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네. 세평이 아무리 야당에서 정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세평 알아보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부정청약 그것도 재산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거고 청약 과정에서 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은 검증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건 결국 사실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지명 철회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의 이 진보 진영의 좀 잘못을 청와대의 검증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급 고위직이 낙마한 이번이 4번째 사례인가요? 같이 볼까요? 네. 처음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있었죠. 이때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장관급이죠, 민정수석도.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였습니다. 이땐. 그리고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형식이었었고요.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 철회다라는 거예요. 김상길 위원님. 네. 어쨌거나 뭐 이 아무리 뭐 야당 인사라고 해도 검증에서 제대로 못 걸었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뭐 검증에 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약간 주식시장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이혜훈이라는 주식을 상장한 게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이 주식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공시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공시들이 다 허위 공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택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주가 조작단한테 당해가지고 허위 공시에 의해서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검증을 왜 철저히 못했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가 조작한 세력을 놔둬서 되겠습니까? 거기도 철저하게 반성을 하든가 앞으로는 허위 공시를 못하게 하든가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양쪽 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어떻게 이것을 재발을 방지하고 심기일전할지를 네. 국민께 사과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잘못한 건 맞긴 맞는데 우린 주가 조작단한테 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거 상장해서 공시한 데가 어디야. 거기서 허위로 공시해서 그거 믿고 우리는 한 거잖아 라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김 대변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한 달 동안, 28일 동안. 그렇다면 취소해야죠. 청문회 전과 후에 크게 차이가 난다면
첫째 아들 장남 관련해서 이제 입시 관련된 겁니다. 아빠 찬스 쓰고 아빠가 이제 연세대 사무부처장 아니었습니까? 입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할아버지의 훈장으로 인했기 때문에 아빠 찬스와 할아버지 찬스 뒀는데 그 전에 지금 악재는 다 쌓였습니다. 청문회를 안 하더라도 이미 낙마시켜야 될 상황인데 고집 부렸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그 오기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회의원과 장관과는 차이가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세평 그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장관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해운 네. 전 지명자가 나름대로 전문가,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어떤 법안을 냈습니까? 지금 기억나는 법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럴싸하게 통합의 명분으로서 전문가라고 했지만 KDI 그냥 출신이다 이거 말고는 별게 없었거든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본인들이 안 되니까 이 책임을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 뒤집어 씌우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양쪽에서 아니 허위 상장하고 공시한 게 잘못이다. 아니다. 지금 그건 우리가 우리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이용하는 상황은 더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제 지금 말씀이 오갔습니다. 참 이해운 전 지명자죠. 이제 여에서도 야에서도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되나 본인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